아, 이 보통 탭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울대학교에서 그 토익과 토플을 그 대항하고자 만든 토종 영어 시험이지. 이 서울대에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좀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그 이후로 어떤 이렇할 만한 어떤 그 괄목할 만한 어떤 그 리포메이션이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면 이거는 사기업이 아니고 서울대학교와 조선일보가 함께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어떤 것이 있냐면 이 탭스라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은 이 미국식 영어야. 미국식 영어가 굉장히 많이 묻어져 있고, 이거를 누가 잘하냐면 진짜 미국식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 흔히 말해서 그 figurative 있죠. figurative speeches 뭐냐. figurative speeches 그 뭐냐면 바로 비유적인 영어 표현들. 미국식 영어 표현들 이런 거. 그 다음에 항상 inference 뭐지? 유추를 잘해야 돼. 유추를 잘하려면 학생의 cohesion, 즉 그 논리력과 그 응집력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 좀 좋고, 두 번째로 어떤 학생이 이 잘하냐면 fast reading, rapid reading 뭐야? rapid reading, fast reading 속도 있지. 속독을 잘하는 친구가 유리하다. 속독을 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쭉 읽고 답할 수 있다라는 거지. 예, 그러고 여기서 어떤 거냐면 좀 고등학교 한 3학년 플러스 이상의 어휘력이 있어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어휘력이 좀 좋은 친구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글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좀 있는 친구. 그렇지. 그 다음에 그래서 유추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상시 영어가 좀 생활화되어 있는 친구. 영어 회화를 특히 탭 리스닝 같은 경우는 영어 회화를 못하면 거의 뭐 일반 학교 영어나 토익에 비해서도 훨씬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그 글을 읽는 통찰력뿐만 아니라 그 논리력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 왜냐하면 이게 탭스가 딴 거와 다르게 저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는 게 있거든. 예.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약간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논리가 좀 유지되는 점이 있다. 그 다음에 어휘력인데 여기서 가장, 그러면 이걸 잘 풀리기 위한 방법일 뿐이고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게 항상 정답과 후보답이 있어. 정답이 있으면 뭐도 있다나 후보답이 있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후보답이라는 것은 이 정답이 그 복이 없다라면 정답이 될 법한 그 선택지겠다는 거지. 이것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냐면 그만큼 영어가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 답 찾는 것이 그에 대한 생각을 좀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게. 그 다음에 역시 이거는 패러프레이즈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근데 이 탭스 리딩의 특징이 뭐냐면 짧게 가고 짧게 빠지기 때문에 속독이 있지. 이 속독을 훈련하기 굉장히 중요한 그다. 그래서 수험자들에게,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보통 이거 한 2배 정도가 지문이지. 그래서 지문의 반 정도 읽고 문제 푸는 그 습관을 들이기에는 좋다. 그래서 그럼 이거는 몇 번 걸려야 돼? 절대 1분 이상 플러스에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항상 1분 안쪽으로 무조건 가야 되고, 그래서 모든 지문은 1분 안쪽이야. 스톱워치를 치더라도 항상 5문제면 5분 안에 다 맞춰야 된다는 그런 점. 그다음에 그럼 또 오늘 포기될 그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그 탭스 그래머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 예, 그 탭스 그래머를 풀면서 어떤 점이 좋냐면 정말로 시찐 영어, 그러니까 수능에서 나오는 거는 좀 껴 맞추는 게 있잖아. 지문 놔두고 드러내가지고 뭐 이거 맞는지 안 그런 거 보잖아. 그냥 약간 좀 진짜 어법을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 사실 수능에서나 보고서. 그런데 탭스 같은 경우는 진짜 문법 실력이 뛰어난데 어떤 학생들 영작을 잘하는 친구, 그리고 영어로 된 글을 굉장히 많이 읽는 친구, 딱 두 그룹이야. 분명히 영작을 굉장히 잘하거나 영어책을 굉장히 영어 관련된 그 도서나 독서 활동이 뛰어난 친구, 많이 하는 친구들에게 결국 유리하다. 그래서 탭스는 미국에서 살다 오는 친구들에게 엄청 유리할 수밖에 없지. 전반적으로 그래서 해외 거주 경험이 보통 2년에서 3년 이상 되는 학생들에게는 꽤 공부도 안 해도 될 만큼 점수가 잘 나온다. 하지만 일반 중고등학교를 학교에서 김해나 뭐 이렇게 국내에서 보낸 친구들에게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특징이죠. 자, 첫 번째 보니까 일단 정답을 밑에 보기 전에 보기를 한번 볼까? susceptible은 뭐야?
이게 취약한이란 말이야. 취약한. 이게 유사하고 뭐니? vulnerable.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독해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거지. 취약한, vulnerable, susceptible. 사실 this is not really easy to pronounce these words. But I think these two words are very fundamental and necessary for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about to take English test in a minute. Alright, and age 그 다음에 배우면에 are concerned with는 뭐뭐와 관심 있다, 뭐뭐에 관련돼 있다, 뭐뭐에 관심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tend to 뭐야? 뭐뭐는 경향 있다. abandon 뭐야? 포기하다. 이러죠. fighting off 같은 경우는 뭐 투쟁하다, 싸움하다, 뭐 병 같은 병마와 함께 병마를 이겨내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일단 그 다음에 can protect himself from 뭐 그들 자신을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그러니까 age가 뭐야? acquired immunity, immune deficiency syndrome. 이 deficiency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deficit과 똑같아. deficit이 뭐냐? 부족이라는 말이지. 우리가 뭐지 그거 ADHR지. ADH가 바로 여기 나오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syndrome이라고 하거든. ADHD 뭐죠? ADHD? disorder. 여기가 disorder인데 여기 deficit이야. deficit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되겠지. 그러면 영어에서 deficit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deficit과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바로 insufficiency라고 그래. insufficiency. 이 정도 하면 이제 약간 고2, 고3스러운 영어 단어들하고 우리가 뭐 보통 lag이란 거 알지? shortage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고1스러운 단어들이 되겠다. 아무튼 이 모든 단어들은 다 부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So acquired immunity deficiency syndrome은 was first 이거 철자가 잘못됐고요. first reported 보고된 게 in the United States in 1981. 1981년에 첫 보고됐고 had since는 알지? 그때 이후로죠. 1982년 최초 보도된 이후로 has become 뭐야? 이거는 현재 완료죠. A major worldwide epidemic. What is an epidemic? This is a kind of contagious disease. contagious만. contagious는 감염적인이다. 감염의 이런 말이 바로 contagious죠. epidemic이 바로 전염병이 되겠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겪은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너무나도 흔한 단어가 될 수밖에 없지. epidemic, pandemic, 그다음에 endemic. 아무튼 이게 contagious 굉장히 또 필수적 영어 단어겠지. 이 전염성 질병을 epidemic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사실 AIDS는 1981년 이후로 첫 발병이 보고된 이후로 세계적인 전염병이 되었다는 거죠. AIDS는 is caused by 뭐 때문에 생겨? 인간 immunodeficiency virus죠. 바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이른바 HIV 바이러스 때문에 유발되는 거고, by killing and impairing, 뭐야? 손상시키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죽여버리거나 손상시킴으로써 뭐 cells of immune system, 바로 인간 면역 체계의 세포 죽여버리는 이거나 그걸 손상시킴으로써 발병이 되는데, 그러면 HIV는 바로 progressively. 이거는 aggressively 하죠. aggressive만. 예. 진보적인, 그렇죠? 공격적인, 진보적인 그러한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destroy 파괴시켜 버린다. 뭐를 the body, 몸의 ability to fight infections, 그렇죠? 몸에 이런 감염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없애버리는 거죠. certain cancer, 심지어 특정한 암이나 그러한 감염을 쏴내는 능력을 파괴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이 병의 무서움이죠. individuals 하면 개인들인데 우리 diagnose 진단하다 말이잖아. 그래 diagnose 진단하다인데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영부 구조겠냐? 여기 individuals 다음에 어떻게? who are에 빠져 있었지. 그렇죠? 이 who are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개인들인데 어떻게? 어떤 개인들?
be diagnosed with 하면 뭐뭐에 진단을 받다라는 수거가 되지. 그러니까 be diagnosed with. 즉 어떤 사람들 AIDS를 진단받는 사람들 하면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life-threatening diseases, 즉 삶을 위협하는 질병들, 뭐라고 불리는 opportunistic infection 하면 기회적 감염이라거든요. 기회적 감염이면 상황만 되면 그 이 감염 때문에 어떠한 조건만 되면 그 감염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을 opportunistic infection인데 이 opportunity infection 자체가 뭐 때문에 생기냐면 microbe, 바로 미생물이지. 어떤 미생물 that usually do not cause illness in the healthy body. 즉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 속에서는 어떠한 질병을 일으킬 만한 것이 아닌 그런 미생물에 의해서도 주지. 그래서 우리 보통 기본적인 대장균 같은 게 어떻게 해? 물론 치명적인 것도 있지만 대장균으로 뭐 이르진 않아. 사망에 이르진 않죠. 흔히 말하는 뭐 seasonal flu, 독감이라든지 흔한 감기 때문에 어떻게 사망에 이르는 건 좀 드문 경우가 되잖아. 이 사람들 거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자, 알겠죠? 답은 보니까 답이 뭐야? 이렇게 에이즈에 뭐 진단받은 개인들은 삶을 위협하는 질병에 뭐다? 취약하다? 걱정한다? 결국 뭐야? 이 사람들은 걱정할 수 있지. 그치? 걱정할 수는 있어. 그리고 그들이 싸움을 뭐 이런 질병들을 싸워내는 것을 포기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겠지. 어차피 나 에이즈인데 뭐 살아봤자 뭐 하겠어. 그렇지 않겠어? 아니면 어떻게 해? 그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이건 아니겠지. 결국은 여기서 정답과 후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수능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 수능은 정말 뻘답이 세 개야. 아예 안 되거나 완전 반대거나 비슷하지도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거든. 그런데 이 탭스는 그 안에 뚫고서 요지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 결국은 우리가 이 글이라면 내가 저자라면 이 중에 뭘 고르겠냐 말이지. 당연히 A를 골라야 논리가 맞고 그래 아까 말했던 cohesion 알겠지? 그래서 답은 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susceptible를 아느냐야. 결국은 탭스는 뭐가 있어야 돼? 오히려 없으면 싹 다 틀리고 다 찍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해서 탭스 800점이면 토익에 950점 이상이야. 990점은 토익이 만점이잖아. 탭스는 웃긴 게 한 830점부터 탭스도 990점인데 여기까지 다 990점이라고 보여. 이유가 뭐야? 이렇게 한 100여 점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도 토익의 990점을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러니까 토익을 시면 1200점 있다면 1200점이겠지. 그러니까 토익도 어떻게 해? 최고치를 990이나. 그러면 탭스가 800점이면 토플로 환산을 했을 경우 옛날에 그런 표가 있었거든. 하면 약 한 100점 이상이 되는 거야. 100점을 알지. 명문대 apply 할 수 있는 토플 점수야. 그러니까 굉장히 고득점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만큼 이 시험은 쉽지 않다. 자, 그다음에 however는 그러나 역접 as a result는 뭐야?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거지. 우리 흔히 말하는 뭐 thus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볼 수 있겠다. nevertheless는 이거는 양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야. moreover는 게다가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수능 공부하는 학생으로 쳤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역접은 뭐야? 역접은 A와 C는 역접에 가깝지. 물론 여기 있는 nevertheless는 양보절이야. 양보는 뭐니?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길 때, 자 굉장히 가난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불굴의 의지로 뭐 성공해가지고 성공 이런 거야. 어떤 그 반전을 이룰 때는 항상 이렇게 양보를 쓴단 말이지. 그러나는 그야말로 그냥 A는 B와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야. 게다가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이런 거 좀 차이겠다. 그럼 봅시다. People fear cancer. 사람들은 암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it is often fatal. What is fatal? Deadly or lethal. Okay? What does that mean? 치명적이기 때문에 두려워. But 하지만 they also fear. 그들은 또한 뭘 두려워해? 이 암을 두려워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it can cause acute pain. acute가 여러 병명이 나가지. 뭐 옛날에 SARS 알지? SARS가 뭐야? 뭐 중동, 급성,
급성 뭐 이게 호흡기 증후군이거든. 여기서 A가 acute야. 이게 respiratory 호흡이란 말인데 봐라 급성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급성의 반대말이 뭐니? 이거 수능에 많이 나오지. chronic 만성적인. 오케이? 반대말 chronic.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독해 보면 chronology만 해. chronology가 단어가 꽤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이거 뭐냐면 연대기. 알지? 시간의 연대기라든지 여기서 형용사로 chronological 이러면 시간의 연대기적으로 즉 과거에서부터 현재 이르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설명할 때 chronological 하죠. 이런 단어는 많이 나와. 그래서 이 단어는 chrono 자체가 어떻게 이거 시간과 관련되구나. 쭉쭉 끌어당기고 쭉쭉 끌리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chronic이 되는 거죠. acute 뭐야? 아까 말한 크로니까 반대. 아주 급성 통증이에요. 그러면 이 저자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암은 통증, 암은 급성 통증. 요 지금 이러한 뭐야? 이 논리로 지금 빌드업을 한단 말이죠. 튜머가 뭐냐면 종양이야. 네가 국제고를 다니기 때문에 국제고에서 알아야 될 단어가 있어. 이 benign. benign 이 양성이란 말이야. 종양도 뭐가 있어? 그다지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나 메타스테사이즈 하면 이게 메타스테사이즈가 뭐냐면 이게 그냥 전이한단 말이거든. 전이하는 건 무슨 어떤 암이야? malign, 악성 종양을 우리가 malign이거든. 여기서 영어에서 봐. 여기 이 머리쯤이 B라든지 빈이라든지 B 이런 어원들은 다 반대야. B가 들어가는 빈이 들어가면 좋다는 말이야. 알지? beneficially. 이로운 이득이잖아. 이 빈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래 앞에 벤에도 그런 의미라면 내가 알고 있고. 뭘라면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malnutrition이 말이야. malnutrition. nutrition이 영양이잖아. 그러니까 영양 실조를 malnutrition하고 malfunction은 어떻게 해? malfunction. function이 기능이잖아. malfunction은 오작동, 오기능을 malfunction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mal은 악하다. 안 좋다는 말을 갖고 있고 being 좋다는 말을 갖고 있어. 그래서 종양인데 이 종양이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이 성장함에 따라 자 해봐 콤마 이렇게 많이 넣는다. 이게는 이제 접속사가 있는 종속줄이 두 개 등한고 주어는 얘고요. 얘가 지금 동사잖아. 뭘 누려? 뭐를 상대로 눌러? sensitive nervous니까 감각 신경들을 또는 장기들을 눌려서. 그래서 cancer 한암 if it is metastasize 하면 이게 전이하다. 이 단어는 국제고이기 때문에 암기하라고 얘기하고 싶어. 일본군은 절대 암기라는 말 안 해. 왜냐면 밑에 어떻게 나와? 여기 나올 거야. 그렇지? 전이하다라는 아마 학교 선생님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심어주겠지. 모의고사에도 metastasize. 이게 전이하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메타가 무슨 말이야? 영어에서는 저 국제고 학생한테 추천하는 메타는 것은 이상이란 말이야. 이상. 뭔가가 정상에서 벗어나는 거면. 그럼 metaphysics 형 이상학. 그렇죠? metamorphosis 들어봤어? metamorphosis. morpheme이 뭐냐면 형태소야. 어원으로 morpheme이 어떤 형태소, 즉 어떤 것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를 morpheme이라고 하거든. 어학에서도 morpheme 있어. 예를 들어서 영어로 치면 형태소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그 none이라면 뭐야? 없다라는 말이지. 이런 것들 형태소,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를 형태소라고 하거든. 이렇게 morpheme인데 morpheme에서 메타 붙으면 어떻게? 형태가 메타가 이상하다. 이걸 변태라고 그래. 알지? 그 곤충이 그 모양을 바꾸는 그 변태를 metamorphosis. 근데 영어에서 메타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다른 이상한 정상을 벗어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즈가 뭐니? 크기잖아. 그러니까 크기가 어때? 정상을 벗어났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암기가 좀 편하겠지. 암이 전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디에 도달하게 돼? 통증에 예민한 부위에 도달하지. 어디? 신체 다른 장기 부위에. 자, 90% 이르기까지 terminal ill cancer 하면 누구야? terminal 하면 말기지. 왜 말기야? 우리가 버스 터미널이니 종착점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는 그 전산망의 터미널도 뭐야? 그 전사 신호가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그 부분을 터미널이거든.
말기 아픈 암 환자들은 고통을 줬죠. substantially 수능 단어죠. substantial. 상당한이란 말이죠. 상당한 어떤 통증을 느낀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다음에 보니까 cancer specialist. 그래서 암 전문가들은 now 지금 looking almost as hard for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영어 표현이 뭐야? look for지. 찾고 있다. 근데 현재 진행으로 뭘 찾고 있냐면 꽤 열심히 찾고 있다. 뭘 찾고 있어? better ways. 더 나은 방식. 어떤 방식? to combat은 뭐야? 이거는 싸우다는 말도 되지만 대처하다야. 대처하다 뭐야? cope with라든지 deal with라든지 그치? 대처하다. 뭘 대처해? 이런 신체적이면서도 심리적 고통들이죠. 이런 suffering을 통증을 고통을 이게 대처하고자 여러 좋은 방법을 찾고 있다. 그렇죠? 그럼 답은 뭐야? 물론 걔네들이 뭘 하고 있어? They are for 여기 looking은 빠져 있어.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looking 한번 썼기 때문에 안 썼대. 왜? They are for 할 때 이 they가 지금 현재로는 이 암 전문가들인데 여기 지금 비동사가 나온 거 바로 이렇게 볼 수 없어. 뭐 그들을 위한 것이다? 뭐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여기 looking을 빼놓고 병렬 구조로 지금 삼아주고 있다. 그들은 뭐를 찾고 있는 것과 동시에 병 itself 자체지. 병 자체를 대한 치료법을 찾고 있는 만큼이나 열심히 뭘 찾고 있다. 통증 완화를 위해서. 그렇죠. 답은 그래서라는 이 B가 정답이 된 거죠. Okay? If I were you as a student who needs to improve all kinds of four different English skills like including speaking, writing, and reading and listening, right? And 여기서 네가 정리를 하는 거죠. Okay, age is a horrible disease that brings about a huge amount of pain in the patient. So we need to soothe the pain. So that's why they're very worried about the consequences that this disease can result in.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나서 혼자 구둥구둥 중얼중얼대면서 정리하고 마치 앞에 있는 게 누군가 있는 것처럼 온갖 영어로 사용해서 한번 요약하는 습관도 이 리딩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The American Concept of Success, 즉 성공의 미국식 개념은 어떻게 뭐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많이. 이게 over는 걸쳐서죠. 어디에 걸쳐? 지난 2세기에 걸쳐. 그렇죠? 뭐 이것이 존재하는 2세기, 즉 이 성공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거죠. 미국이라는 사회가 존재하든지 어쨌든 해석은 좀 분분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난 2세기 동안 미국에서 성공의 개념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평균 미국인들이 생각한다. 개인의 성공을 in terms 뭐야? 보통 우리 in terms of라고 알고 있지. 뭐뭐의 측면에서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 from도 가끔 오긴 해. 여기 from이 나왔어. 그래서 in terms from.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석하면 돼? 뭐의 측면에서. 꽤 다르게 생각한다. 어디 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다른 문화들에 비해서 좀 미국은 성공에 대한 개념이 좀 남다르다. 우선 미국에서의 그 성공을 항상 의미해 왔다. 현재 말로 providing 가족에게 뭘 제공한다? 이 with인데요. decent 뭡니까? 이게 괜찮은. 이 decent라는 단어를 사실 미국식 영어에 굉장히 많이 써. 만약 어떤 사람이 decent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쓰거든. A decent amount of money. 무슨 말일까? 상당 액수의 금액, 돈 이렇게 해서 뭐 급여를 받을 때 나는 뭐 연봉이 얼마다 할 때 이렇게 하거든.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할 수다. Your mom and dad are preparing for their weekend activity like going shopping, and your dad says, "Hey, honey, are you decent? Are you decent?" 하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Are you ready? Have you got that dressed? 그러니까 옷을 다 준비했냐, 입었냐 이런 말이거든. 어쨌든 decent는 꽤 많이 쓰는 영어 표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가족들한테 뭘 제공한다? 좀 꽤 괜찮은 표준적 삶의 표준을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화된 삶이 있다면 이 정도는 어떻게 갖춰야 미국에서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딱 괜찮은 삶의 표준을 제공하면 그 성공이란 말이야. 근데 약간 마진이 뭐죠? 이게 여유, 여분, 가장자리 그 말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뭐야? Some margin of comfort 하면 이게 양이라 생각하면 돼. 분량. 그러니까 꽤 괜찮은 편안함. 그러니까 상당량의 편안함을 제공한다. 이 편안함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뭐야? 금전적 편안함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집도 괜찮은 뭐 2층짜리 뭐 이렇게 좀 방이 한 베드룸이 3개 이상이고 뭐 바스룸이 2개 이상 이런 것들. 중산층이 항상 기준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주택 다 포함하는 거죠. 뭐 주말에는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두 번째 성공은 뭘 의미하냐면 ending your life in a higher, more prosperous position than you begin.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거야? 더 높거나 더 뭐야? prosper라는 단어만이. prosper. 이게 번영하다라는 단어. 우리 패러프레이즈 할 때 했죠. 그때 뭐라고 해도 번영하다 비슷한 단어 굉장히 많았죠. proliferate. 그렇죠. 번영하다. prolific이라고 하고 또 번영하는 단어. flourish. 기억하나? 이 flourish, prosper. 사실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감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prosperous는 prosper의 형용사이겠죠. 여기서 지금 의미한 것은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어떻게 마무리해? 뭐로 마무리하는 거야? 조금 그들이 처음 인생을 시작했을 때보다 어떤 위치에 더 높고 더 번영하는 위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처음에 그 말단 사원으로 해서 뭐 월 100만 원을 버는 그치 그런 인생이다. 지금 어떻게? 지금은 뭐 은퇴가 다 됐긴 했지만 뭐 월 1000만 원 정도 벌다. 이러면 어때? 상승한 거잖아. 그러니까 발전하면 그만이라는 거야. 태보 많으면 성공이다. 미국 그러나 미국 우리나라는 아닌데 우리가 계속 태보하는데 그렇죠? 돈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막. 그래서 우리 미국인 한 명에게 있어서 이것은 분명하다. 성공은 뭐의 결과다? hard work, 근면, self-reliance는 자기 의존. 자기 의존은 무슨 말이야?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를 이렇게 self-sufficiency라고 그러죠. self-sufficient 뭐야? 이거 옛날 고등학교 독해 나왔어서 읽어볼까? self-sufficiency. And I'll give you the initials, Korean initial. 지읒, 기읒, 지읒, 기읒. 아, 지읒. 괜찮네. 자급자족. 자급자족이죠. 이해되죠? 네. 이거 옛날에 나왔었어. 어휘 문제도 나오고 self-sufficient 이해되겠지? 네. sufficient가 아까 충분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충분한 것을 주는 걸 self-sufficiency, self-provision도 되겠죠. 우리가 provision이라고 선생님 대학교 때도 처음 접한다는데 이게 나는 몰랐는데 그 당시 참 말이 좀 아마 provide는 공급하다는 동사잖아.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식량 공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라는 언어가 어떻게 영국에서 넘어와가지고 전 세계로 퍼졌잖아. 그래서 이게 provider가 처음 만들어진 단어가 아마 식량을 공급한다는 그 말에서 아마 나왔을 것 같아. 그래서 provision이 명사로서는 공급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단어 뜻에 보면 식량 공급이라 나와 있어. 그만큼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언어도 그런 걸 영향을 받았다 이거죠. 그럼 어쨌든 self-reliant 자기 의존 그리고 뭐 스스로가 스스로 의존할 수 있을 만큼 독립성이 있다 이 말이겠지. 자기 의존한 것은 independence하다 이런 말이고 그다음에 is God's reward 바로 신의 보상이다 선물이다 라는 미국의 virtue 미덕이죠. 덕목 도덕.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미국인들에 대해서 infer할 수 있는 거 infer는 아까 말했지 추론하는 거야. 미국인 어떤 사람이다? 그들은 고통받는다. 뭐 직장 생활로부터 이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받는다.
이거 미국 사람만 하겠니? 그건 아니죠. 두 번째, 미국인들은 근면성실과 자기의존을 위대한 덕목으로 여기고 있다. 가능하지.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가족보다 더 앞세운다. 미. 그거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 가족에게 뭐라고 그래? 가족에게 괜찮은 삶의 표준을 제공한다는 것은 약간 sacrifice가 있죠. sacrifice가 뭐야? 자기 희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They pay little attention to 성공에는 개뿔도 신경 안 쓴다. 아니죠. 이게 little은 부정어야. 거의 않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남은 답은 B밖에 되지 않는다. You get it? Okay. 자, 그 다음에 number 4. 역시 유춘대요. At the center of our solar system is a star called the sun. 지금은 전형적인 뭡니까? 여기가 부사구가 먼저 나왔잖아. 철자가 이거 좀 인쇄가 잘못됐는데 여기까지가 부사구잖아. 부사구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 여기가 동사가 나오고 세 번째 뭐야? 이게 주어가 있지. 전형적인 부사구 도치죠. 무슨 말이야? 태양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쵸? 태양이라고 불리는 별이 어디 있다? 우리 태양계 중심에 있다. 이것은 엄청난 뜨거운 가스 덩어리다. mass라는 거죠. ball이라는 것은 덩어리라는 거죠. And in its diameter 이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diameter죠. 뭐죠? 예, 직경이죠. 원주는 아닙니다. 원주는 이거 동그라미다 합한 거죠. 자, 직경이 뭐야? 약 100배 이상이죠. 어디? 지구의 그것. 이 대시 흔히 말해서 비교급에 정말 많이 넣어줘. 왜 많이 넣냐면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두 번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럼 저기서 대시 refer to 나타내는 바가 뭐가요? 앞에 그 문장만 보면 돼. 그 앞에 문장 볼 필요 없어. 그 콤마가 아니, 점이 있는 period 그 문장만 보면 돼. 그럼 뭘까요? 네, 맞아요. 직경인 diameter.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거를 대신하는 겁니다. 이 직경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 원주는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거 똑같은 원주죠. 우리의 이 혹시 아냐 circumstance 뭐야? circumstance 환경이잖아. 그 circum이 그런 말이 있어. 이거 동그라미, circle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circular. 그 circumference가 이거 원주야, 원주. 다르죠? 자, 아무튼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것은 give up 한다. give up는 emit하고 유의어입니다. 내뿜는다. 뭐를 엄청난 이 ray가 광선이야. 알다시피 X-ray가 그렇잖아요. 어디 빛의 광선을 어떤 형태로 radiant energy 뭐죠? 이게 방사성의 에너지로죠. radiant 뭐 radiant. radioactive 알죠? 이게 방사능이잖아. 그래서 radiation 뭡니까? 발산하단 말이거든. 이거 보통 radiant 하면 그 어디 나오냐면 책에 윌버 알지? 그 샬롯 거미지를 보면 처음에 걔가 했던 단어가 sunpig. 그 샬롯이 그 돼지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그 거미줄에 그랬던 쓰던 철자가 sunpig 하면 특별한 돼지 새끼, 돼지. 그다음에 radiant 빛난다. 그래서 radiant가 빛이 나는, 광이 나는, 눈부시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방사성 에너지를 형태로 발산을 한단 말이죠. 이 에너지는 이동해 지구까지 어떤 속도로? 대략 약 30만 km per second, 초당 30만 킬로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태양은 지구 표면에 닿는 그 속도가 한 번 비치면 8.33 분 만에 도착한단 말이죠. 그 표면 온도는 태양 표면 온도는 약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것은 much harder inside. 안이 더 뜨겁다. 알지? 안이 뭐가 있어 안에? 하이드로젠이죠. 그렇죠? 예, 수소 폭발이 계속 있잖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믿고 있기를 그 태양의 열은 어떻게 뭐로부터 온다? 천연적인 atomic energy, 뭐야? 원자 에너지로부터 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수소가 is believed to 많이 쓰는 이거 이거 좀 탭스뿐만 아니라 수능에도 많이 나오죠. 뭐뭐 한다고 여겨지다. be believed to 부동사면 동사원형 한다고 여겨지다. 영작할 때도 꽤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 뭐 한다고 여겨져요? 변경된다. 어디로? 힐륨으로. 그렇죠? With an enormous amount of energy.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어떻게 given 뿜며 나오죠. 헬륨이 훨씬 더 불안정해. 수소보다. 그러니까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 엄청나게 불안해지잖아요. 이러한 덩어리는 어떻게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이 에너지는 어떻게 열이나 빛이나 또 다른 형태의 방사 그렇죠? 그런 그의 형태로 전달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수소의 양은 태양에 있는 수소의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헬륨으로 바뀌겠지, 그렇죠? 여기 좀 헬륨이 맞아요. 증가하는 게 오히려 맞겠죠. 그다음에 outer rim이 뭐야? 레이어입니다. 레이어. 우리가 농구할 때 있죠. 이 백보드라죠. 이 앞에 있는 이거 뭐라고 써요? 얘를 림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뭐라? 테두리. 가장자리나 테두리를 림이라고 합니다. 이 띠나 이 테두리는 뭐죠? 더 찹다. 태양의 내부보다. 맞죠? 아까 뭐라 그랬어? 안으로 갈수록 더 뜨겁다라고 그랬죠. 답은 B가 패러프레이즈 된 거죠, 그럼. 자, 5번의 정답이 뭡니까? 간단하게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선생님은 의학 전문가. So far 뭡니까? 지금껏. 지금까지는, 여태까지는, 그렇죠? Insulin은 had been extracted. What is it extracted? Extract. You get things out of an organism to use for developing medical materials. 출하다 이런 말입니다. Extraction. 또 우리가 영화 Extraction에서 뭐라고 그래? 탈출을 알지? 영어는 못 봤겠구나. 공부한다고. 탈출을 시키다는 말도 돼. Extract. 자, 그래서 추출되어져 봤다. 오직 충분한 양. 충분한 양이 어떤 충분한 양이야? 상용이 아니고 상용으로 즉 우리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만큼 했던 게 아니라 여기서는 사전 조건이 있으면 sufficient 즉 아까 sufficient 말은 충분한이라는 말이잖아. 근데 어떻게 양이긴 한데 for laboratory work 뭡니까? 실험실의 연구만을 위해서는 충분히 됐다. 이거는 뭐 할 수 없었어. 사람들이 당뇨병 걸린 사람들이 쓸 만큼은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이미 벤팅 베스트라는 이런 곳은 찾고 있었어. means가 알지. mean에다가 s 붙이면 명사가 돼. 뜻은 수단이나 도구가 되잖아요. 어떤 수단? 더 큰 supply, 더 큰 양을 추출해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왔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확보를 했다. 인슐린은 뭐로부터? 팬크레아 뭐죠? 인간의 이 팬크레아에서부터 우리가 인슐린이 뿜뿜뿜 나오죠. 이 팬크레아에 암이 걸리거나 이상 생기면 염증이 생기면 인슐린 분비가 어려워서 살이 찌거나 당뇨병 걸리죠. 췌장을 뜻합니다. pancreas. 우리 pancreatic disease로 죽은 사람 있죠? 딴딴딴 스티브 잡스. pancreatic cancer. 췌장암으로 죽었죠. 암 중에서 최악의 암. 자, pancreas foetal은 뭐냐면 인간을 치면 fetus은 뭐죠? fetus. 이게 태아입니다, 태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foetal kelp 하면
즉 태아적인 calf가 뭐야? 송아지잖아. 한마디로 어떻게? 어미 뱃속에 있는 송아지로부터 인슐린을 추출하는 거야. 말하자면 that is가 알지? 요렇게 붙어 있거나 요렇게 표현되기도 해. 이게 말하자면 이제 네가 아마 그 좀 고급 독해를 보다면 이런 게 나오거든. 특히 논문 같은 거 보면 that is가 말하자면 이거 모르는 친구 너무 많더라. 어제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애들 given that을 몰라. 니도 모를 수 있는데 given that 절이 올 수 있거든. 이 given that이 무슨 말이냐면 뭐뭐라는 것을 고려하면. 참 어렵지 영어가. 선생님 저걸 어디 봐서 저라는 점을 고려하면 되냐. 또 있어. provided가 이렇게 문장 오잖아. 문도에 provide 하면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몰라요. 만일 뭐뭐 한다면. if를 쓰지 왜 굳이 provide 쓰죠? 그러게. 그 다음에 now that은 아니. 선생님 저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now that은 뭐죠? 땡땡이기 때문에. 아니 선생님 because가 버젓이 눈을 시뻘게 뜨고 살았는데 왜 굳이 이걸 써요? since 들었을 때도 이해가 안 됐는데 너무 어렵군요. 그 정도 독해가 되는 게 있으면 아마 모의고사 이상에는 이런 게 나오고 교과서에는 잘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이. 아무튼 그래서 that is라든지 given that, provided, now that은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예 뭐 독해가 힘들어지죠. 자 그래서 다시 들어보면 뭐라고 그래? 말하자면 어디서부터 송아지 즉 태아의 형태로 어미 뱃속에 있는 송아지로부터 송아지 어디 형성되어 있는 뭐죠? 췌장으로부터 추출한다. 너무 심한 거 아니가? 근데 그 송아지는 어떻게 해? 반드시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는 송아지인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어미 뱃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 태어나면 뭐 된다는 거야? 그러면 만일에 얘가 태어나면 어떤 상황이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뭐로서는? 유추해 보면 인슐린 추출로서는 부적격이라는 거죠. 그렇죠. 부적격한 상태가 될 수. 왜? 항상 그러잖아. 위에서 조건을 걸었어. 어떤 케아퍼야? 한 번도 즉 태어나지 않은 송아지를 반드시 그 송아지에서부터 인슐린을. 그럼 아마 태어난 다음에는 인슐린을 그 가치가 떨어진 이유가 있겠지. ever practical 하면 어떻게 해? 정말로 실용적인 측면에서 자연은 어떻게 해? 굉장히 실용적이잖아. 자연은 어떻게 해? 공급하지 않아. 뭐를? digestive가 뭐죠? 소화의죠. ferment 뭡니까? 우리가 동사로 ferment인데 김치가 fermented vegetable. 우리나라로 쓰면 항상 우리는 fermented and vegetable 다 김치라고 그러지. 이게 효시키다는 말이야. 근데 이게 명사로는 뭔지 알아요? 발효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효소 있어야죠. 효소는 다른 영어 단어가 사실 있죠. 엔짐이라고 그래요. 엔짐. 소화를 엔짐이라는 효소가 따로 있는데 ferment도 효소입니다. 즉 어떻게 소화 효소를 어떻게 공급하지 않는다. 즉 소화 효소를 어떻게 뿜뿜뿜하지 않는다. 뭐 할 때까지는 송아지가 태어나 섭식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송아지. 그러니까 얘가 뭔가를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송아지는 인생 최초에 뭐가 나오기 시작해? 인슐린이 그러니까 소화 효소가 나오죠. 소효소가. 그래서 왜 어떤 것도 없다. 뭘 할? destroy. 파괴하는 게 없다. 인슐린을 뭐 동안? extraction 할 동안. 추출할 동안. 그 추출은 어디서 해? 임신 상태죠. 즉 아이가 그러니까 송아지가 태어나기 이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송아지가 태어나기 이전 상태에서는 인슐린을 뽑는다는 것은 얘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화 효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인과관계로 도달하게 돼? 소화 효소는 인슐린을 파괴한다는 거지. 맞지? 소화 효소가 인슐린을 파괴한다는 이유가 바로 어떻게? 자연은 얘가 어떤 동물이든 태어나서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 그 최초 시점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해? digestive ferment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우리가 얘네들을 추출을 어디서 한다? 아까 말했던 fetal, 즉 이 fetus,
이 태아 상태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한 번도 어미 바깥에 나와서 음식이라는 것을 입안에 넣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않는, 소화효소가 뿜뿜뿜 되지 않는, 즉 소화효소가 나옴으로써 인슐린을 파괴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추출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성공을 어떻게 해? 이 벤틴과 베스트라는 이 업체로 하여금 keep up with, keep up, 충분한 공급을, 인슐린 공급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더 광범위한 실험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조금 만들어내다가 어떻게 태아, 그 송아지 태아로부터 추출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 태아는 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소화효소가 안 나오고, 소화효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인슐린이 파괴가 없다. 그렇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결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나한테 주느냐를 고민해 보는 게 참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정답은? 그렇죠. D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화효소는 인슐린을 파괴하는 것이다.